저와 함께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일하는 기자입니다. 선우윤호 기자와 함께 또 오늘 국회에서 초근여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아주 세게 부딪혔죠? 예.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 본회의가 있었으니까요. 본회의 시작에 앞서서도 로텐더 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가 준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대립이 있었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야당 측은 특검법을 수용해라. 여기서의 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은 방송장악 하지 마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유튜브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방송장악 금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로텐더 홀에서부터 그야말로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이러한 과열된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상정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부결이 됐어요. 예,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은 제2결이었죠. 제1결이었죠. 제2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서 또 한 번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식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특검을 하자. 이 특검이란 사안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규탄하면서 민주당식 그리고 야당식 특검은 반대 목소리를 줄곧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부결이 됐는데 사실 눈여겨 볼 포인트는 이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누굽니까? 최상병 특검법에서 가장 야당 측이 많이 언급하고 인용했던 인물 아닙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다라고 그동안 줄곧 인용을 해왔었는데 지난번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누구 넣고 빼라는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야당 측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말을 줄곧 인용해왔던 야당 측, 민주당 측은 왜 이 말을 인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훈 단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 넣고 빼라는 대통령실 지시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의 죽음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대통령실 지시 여부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실 지시가 없었다고 박정훈 전 단장이 말했다면은 그럼 외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특검법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특검을 하냐고요. 박정훈 전 단장이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한 겁니다. 누가 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김규현 변호사가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같이 다니면서 온갖 종편 공영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티를 입으면서 말이에요. 해병대 출신이라 이거죠. 근데 이러면서 김규현 변호사 측이 이제 녹취록이라고 꺼내든 게 있는데 처음에는 공익 제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숨기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 밝혀졌죠. 권성동 의원에 의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그 청담동 술자리랑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 그때 가짜 인터뷰, 허위 인터뷰랑 똑같다. 허위 녹취록이랑 똑같다. JTBC 공작 몸통은 김규현 변호사다. 즉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작이다. 지금 김규현 변호사 진짜 큰일 났어요. 그 외 최병 골프방 모임이라고 해서 단톡방 5명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짜 침묵하고 있던 나머지 분들이 김규현 변호사 지금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해서 지금 고발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JTBC에서 김규현 변호사 언급 안 하잖아요. 지금 꽁꽁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JTBC가 어떤 방송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청년철 사이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저번 방송에도 언급을 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JTBC는 아닌 말고로 유명합니다. 참. 아닌 말고. 근데 방송사가 아닌 말고 태도로 유명하면 안 되잖아요. 언론사가 아닌 말고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찌라시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JTBC가 지금 김규현 변호사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최상병 특검법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JTBC를 비롯한 각종 방송사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이전에는 이상하다로 그쳤다면은 이제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규현 변호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말이죠. 이걸 누가 공개했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JTBC가 단독이랍시고 딱 내놓았을 때는 아 끝났다. 윤석열 정부 끝났다. 국정농단이다. 라면서 이제 탄핵 열차 발자라고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권성동 의원이 밝혀냈고 네. 그리고 JTBC 보도는 민주당발 제보 공작이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면전에 대고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팩트 폭격을 가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2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러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분이 정청래를 째려보던 곽규택 의원이죠. 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저는 의아한 게요. 곽규택 의원이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누구 놓고 빼라는 직접 얘기한 거 지시가 없었다는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한 말을 인용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캥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을 모욕 주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마치 알려져서는 안 될 것이 알려지는 것처럼 발끈해가지고 저렇게 고성을 질렀거든요. 두 번째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당은 이종호 씨와 박정호 단장의 변호인 사이의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이종호 씨가 대통령을 통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새로이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녹취록을 틀었지만 결국 녹취록에 등장한 사람이 허위로 거짓말한 사실. 청담동 술자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전 의원이 이제 뭐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VIP 온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뭐 하더니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여러분들 통화 녹취록이 정말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금 그렇게 야당 측에서 주장을 했었고 이전에 김만배 신앙님도 그렇고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잖아요. 결국엔 다 뭐로 나왔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전화, 이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제 친한 지인이랑 전화해가지고 막 이러이러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러이러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러했다 라고 통화 녹취를 한 것으로 이거를 잘만 하면은 정말 이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증거인 마냥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했더니 결국에는 번번이 허탕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22대 국회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본회의를 열면 열수록 22대 국회, 특히나 야당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보려는 이들의 의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겁먹어가지고 지금 막 지저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이 이제는 이상임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기도 좀 나섰습니다. 예, 지금 저도 오늘 오전에 설마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려나 검토까지 보고서 검토겠지 생각했는데 행동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는 민주당이라는 이 점점점에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보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해당 소식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도 청문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청문회 도중에 해당 소식을 접하고 이진숙 후보자도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직무대행 탄핵을 할 수가 있냐.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어떻게든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뭐라 하든 공세를 뭐 하든 뭐 마타도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굴하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자가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마치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준석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실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인데요. 같이 보시죠.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목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야, 아주 그냥 일갈입니다. 이 30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그 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었죠. 공영방송을 민주당 유튜브로 만들 생각이냐?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뭐 이거저거 할 시간에 야당목 추천부터 해라. 애초에 야당목 추천 안 한 게 누굽니까? 야당목 추천 안 하고 강요한 적 없죠? 추천하라고 오히려 지금도 하라고 계속 그러고 지금 있어요. 하라고 계속 그러죠.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은 흘러가지 않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을 한 거예요, 면전에서. 아니 그냥 얘네들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그러면 박문진 이사들, KBS 이사들 그리고 EBS 이사들 선임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자신들이 임명한 사장들, 뭐 이사들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발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준영 의원이 오늘 영상에서 처음에 말한 내용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때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를 말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대표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이 있죠. 그것부터 포함해가지고 무단될 뻔했어요. 그쵸. 이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종편에서도 믿기 힘든 일들이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이뤄졌었는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냐 이거를 배준영 의원이 처음부터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 아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앞서 부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배준영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진짜 곽균택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또 배준영 의원 정말 제대로 전투력을 막 보여주셔가지고 아마 이걸 보셨던 또 저희 선우윤호 기자가 잘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니까 함께 보신 시청자 여러분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좀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 탄핵을 당하게 되면 방통위가 완전히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입법 폭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어떻게 이 직무대행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냐. 법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믿기 힘들다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필리버스터는 그 방송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방송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이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약 4일, 5일 동안 4일이나 5일 동안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못하도록 원래라면 내일 상정이 돼야 됩니다. 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이 내일 상정이 돼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9시부터 지금 이제 7시가 다 되어가니까 2시간 뒤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밤잠 설쳐가며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별개로 사퇴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퇴해요? 이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직무대행이지만은 사퇴를 하게 되면은 정부 측에서 즉시 임명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위원장은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만 예. 그냥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명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목으로 또 국민의힘 목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네. 물론 민주당이 저렇게 뭐 억지스러운 탄핵까지 시도를 하는 것이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렇게 하게 된 마당에 네. 결국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응 방법은 사퇴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베스트로 꼽히고 있고 후임에는 조성은 사무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에 앞서서 저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은 예. 영인 체제가 잠시나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인 체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영인 체제는 사상 초유입니다. 예, 예. 있던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안타깝고 이 직무대행을 탄핵하는 것,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시도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아닌가 이 부분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될 또 다른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나온 걸로 저희가 정보를 종합해보면은 부위원장의 사퇴가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해요. 현재까지는. 예. 그렇지만은 배제할 수 없는 게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나 각하 가능한 이유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법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그 대상의 직위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에서 딱 지정하고 있는 그 사람만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직무대행이란 이유로 그 사람이 아닌 그 직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방통위원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과거에 민주당이 무슨 짓 했습니까? 물론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하긴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못된 마음을 먹으면은 국무총리를 직무대행을 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 탄핵돼서 되면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의전 서열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딱 되는 차례가 됐을 때 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된 거니까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더 이상 탄핵 안 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찬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일을 벌린 거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사람만 탄핵할 수 있다라고 그 직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가 아니 이런 법률을 어긋난 탄핵에 대해서는요 바로 각하해버려야 된다고. 야 이거는 건이 안 돼 갖다 치워 라고 각하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당대표로 됐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대표 된 지 오늘 출범을 했어요. 한동훈 체제가 오늘 출범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 만큼 네. 그 저희 채팅창 주 시청자층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어떤 분이 채팅 남겨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뭉쳐야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니까 하나로 뭉쳐서 이 난국을 지금 너무나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이고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팀원 위메프 사태로 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이 얘기가 나왔는데 팀원 위메프 사태는 사실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줘야 된다, 불을 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팀원 위메프 사례가 선례가 돼가지고 나중에 중소기업 혹은 청년기업들이 뭐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모두가 거리로 나올 거예요. 정부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뭐 좀비 기업들 살리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약간 좀 논의가 좀 벗어난 거니까 나중에 따로 좀 취재를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우윤호 기자와 함께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조롱하고 그리고 편애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선우윤호 기자 고생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